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강계석 교수라고 합니다. 쉬는 시간이 3시까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먼저 신교성 교수님 강의는 이제 3시까지 해서 끝났고요. 제가 이번 시간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다 끝났으니까요. 다들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 입장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김트인 선생님 또 진아영 선생님처럼 이렇게 발랄한 얼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들어와 주십시오. 네, 들어와 주세요. 예,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 들어오셨죠? 네. 자, 일단 첫 시간하고 오전 시간하고 오후 시간은 가셨나? 가셨다. 아마존이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예,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저희 필수 교육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필수 교육이 한 8시간 정도 잡혀 있으니까 여하튼 또 어떻게 보면 저런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보면 또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하튼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부터가 여러분들하고 진짜 아마존 관련된 실무 교육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의 처음에 안 왜 이러나? 왜 하나도 안 들어오시냐? 일단 좀 들어오시는 동안 몇 가지 좀 질문들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음.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아마존에서 셀링 활동을 하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없군요. 예, 가끔 한두 분 계시던데.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는 안 하고 있지만 판매할 제품을 가지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곽승현 선생님. 예, 좋습니다. 또 있으세요? 곽승현 선생님 말고. 없군요. 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쯤 다 들어오실 수 있나요? 다 들어오셔야지 저도 힘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제가 잔소리 같지만 이 교육생분들께서도 강사분들한테 어떤 예우를 좀 갖춰주셔야지 강의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서 없는 것도 뽑아내 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 온라인 강의가 이런 강사들한테는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과 그리고 강사, 교수가 서로 라포가 형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눈을 마주보고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의하는 게 좀 편해요.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얼굴마저도 안 보여주면 진짜 벽보도도 더해요. 예, 상황이. 이 모니터 하나 보고 강의를 하는데 이 모니터에 모든 분들이 다 새카맣게 돼 있으면 강의할 맛이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나 혼자서 원맨쇼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뽑아가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얼굴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질문도 해주시고, 이게 실시간 교육이 중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도 실시간으로 하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네, 실시간 교육에 최대한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분들 얼굴을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신 분들만 제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녹화를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을. 그러니까 저희 이번 강의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강의 내용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단 실시간으로 얼굴을 지금 보여주시고 소통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때그때 강사들한테 제가 지시를 해서 강의 자료를 녹화할 수 있게 그대로 녹화해서 본인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준강의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기록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기록을 누르면 여러분들 강의를 어떻게 보면 그 녹화를 하실 수가 있는 요거를 눌러서 아마 지금 눌러보면 아마 그 관리자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권한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권한을 지금부터 화면이 보이는 분들한테는 드릴 거고, 특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교육은 실습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컴퓨터하고 같이 들어와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컴퓨터에 웹캠이 없으면 출석 체크용으로 스마트폰은 이용하시고, 그리고 컴퓨터로 그래도 접속을 해서 따라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꼭 컴퓨터로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이 컴퓨터로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녹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녹화하려고 그래도. 녹화 권한을 드려도. 자, 일단 한 분 한 분 녹화 허용을 해드릴게요. 김트인 선생님 해드렸고, 진하영 선생님 해드렸고, 박승현 선생님도 해드렸고, 김창유 선생님도 해드렸고, 김성훈 선생님도 해드렸고, 백서연 선생님은 이게 이상하다. 백서연 선생님이 컴퓨터가 아니네. 혹시 백서연 선생님 컴퓨터가 아니네요, 이게. 다음, 우리 유경필 선생님 해드렸고요. 박용수 선생님도 해드렸고, 최호정 선생님은 아니네요. 네, 아이고, 아쉬워라. 최호정 선생님 혹시 컴퓨터로, 여기 밑에 들어왔네. 이거 해드릴게요. 최호정 선생님. 네, 해드렸고, 김수정 선생님도 혹시 컴퓨터로 들어오셨나요? 김수정 선생님, 안 들어왔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김난 선생님도 컴퓨터로 안 들어오셨죠? 들어왔다. 이거 해드릴게요. 김난 선생님. 또, 박유진 선생님 컴퓨터로 해드릴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얼굴 보여주시고, 예, 녹화 허용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자연 선생님. 네, 정자연 선생님도 해드릴게요. 들어오셨으니까. 좋습니다. 자, 요거 제가 나가면 바로 제가 녹화 중지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백미란 선생님도, 박민정 선생님? 그리고, 네, 박민정 선생님 녹화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또, 자, 녹화 안 됐다. 녹화 안 됐다. 녹화 안 됐다. 자, 녹화하고 싶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 녹화하고 싶다. 제가, 원래 이 과정이, 뭐, 메모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워질 텐데, 저희 과정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 아이템 없는 분들, 아마존은 아시겠지만 아마 아이템이나 팔면 무조건 잘립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잘려요. 아마존은.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되고 아이템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싹 다 담당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아이템 소싱에 대해서. 오늘도 소싱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존은 아무거나 올려놓고 팔 수 없어요. 제조사면 상관없어. 제조사는 올려놓으면 돼. 예, 다만 안 팔릴 뿐이지. 근데 그걸 팔리게 하는 부분 그다음 노하우고요. 일단 올려놔도 돼야 되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박 선생님도 아이템이 있으시지만 아직까지 아이템이 있는데도 등록도 못 했잖아요. 그죠? 예. 등록 못한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아이템만 있다고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 승인도 받아야 되고 브랜드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한마디로 아이템을 그 아마존에서 노출시키기까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출이 쉬운, 그리고 노출이 되면 판매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르는 방법, 그건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소싱법 무조건 여기서 배워갈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첫 번째 할 일.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아이템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판매자 등록이 필요하겠죠. 아마존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 인가, 승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존 판매자 셀러 센트럴을 신청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는 것까지는 이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7일 과정이면 판매자 등록하고 제품 등록까지 가능했어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 그러니까 뭐 따져보면 제가 몇 개월 전부터라고는 지금 체크를 안 해봤는데 작년이랑 다르게 이번 년부터는 판매자 등록을 할 때 뭐가 있어요? 무슨 뭐 저기 그 뭐 비밀 첩보원들 접속하듯이 집으로 우편이 하나 날라오면 거기에 뭐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 그 비밀번호를 다시 열어가지고 내 셀러 계정에다 다시 입력을 하고
근데 그게 날라오는데 어디서 날라와요? 미국에서 진짜 봉투로 날라와요. 예. 그 시간이 꽤 걸리겠죠? 보통 2, 3일 이상 걸려요. 그렇게 날라오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엔 또 인터뷰까지 해요. 면접도 봐요. 예, 그것도 온라인으로, 줌으로. 그 면접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 그 셀러 신원인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죄송한 얘기지만 판매자 등록 신청하고 절차까지는 가더라도 아마 제 생각엔 최대한 빨리 하면 이번 그 7일 과정 끝날 때까지 면접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일 모레 이제 다음 주에 판매자 등록 실습을 들어가는데 그 실습할 때 바로 신청할 거기에 면접 일자를 넣게 돼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음, 빨리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넣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에 혹시 가족 중에 셀러 활동하고 계신 분 손 들어주세요. 집에서 가족 중에 셀러 활동을 하고 있는 분, 뭐 예를 들면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아니면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엄마 아빠가 됐든 없어요?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집에서 다른 분이 셀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와이파이 그대로 써가지고 판매자 등록하면 무조건 아웃입니다. 처음부터 평생 못해요. 아시겠죠? 네, 평생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건 만약에 공공장 거기 만약 사무실이다. 만약 사무실이다. 근데 개인 사무실이면 상관없는데 남들이랑 같이 쓰는 사무실에서 만약에 이 교육을 듣고 계시고 이 교육대로 그 공공 와이파이에서 접속을 해서 판매자 등록을 한다. 100이면 100 아마 판매자 등록 거절되고 평생 판매자 등록 신청이 안 됩니다. 진짜예요. 네, 겁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판매자 등록 신청은 뭘로 한다? 유선으로 연결된 인터넷선으로 꼽혀 있는 컴퓨터에서 한다. 아시겠죠? 예, 판매자 등록 신청은.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테더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도 와이파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 와이파이에 접속하셔서 판매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지만 문제가 없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예전에 보면 이 말을 안 했다가 그 거절을 당한 다음에 평생 못하니까 나한테 그걸 항의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 중요한데 안 했냐. 그 처음부터 제가 먼저 이 얘기부터 드리는 거예요. 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두 번째로는 판매자 등록 신청,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품과 판매자 등록이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제품 등록에 들어가는데 제품 등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기간 동안에 강사들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실습을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못하냐면 판매자 등록이 그때까지 안 되면 제품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교육을 들으실 때는 무조건 핸드폰이 아닌 컴퓨터로 들어오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는. 그러니까 핸드폰은 얼굴 보여주고 출석 체크용이고요. 진짜 제대로 따라 하시는 건 뭘로 따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컴퓨터로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같이 링크가 돼 있어야지만 뭐 이게 가장 좋은 점이 온라인 실시간 교육이 특히 중교육이 좋은 점이 강사들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직접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예, 화면 공유만 해주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해도 직접 다 따라할 수 있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컴퓨터로 꼭 들어오시고, 그리고 녹화를 위해서도 컴퓨터로 꼭 들어오십시오. 녹화를 위해서도 컴퓨터를 꼭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제품 등록, 그 다음에 제품 등록 전에 브랜드 등록이라든가 카테고리 승인,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시연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FBA 발송을 하는 것까지, FBA 플랜을 짜는 것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실습으로 다 보여줄 텐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지금까지 저희가 이 교육을 거의 10년 동안 제가 해왔어요. 특히 중기부 교육으로. 근데 10명 중에 8명은 한 번 들으면 모르세요.
10명 중에 8명. 한 번 들으면 모르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나중에 해야지 하는 분들은 절대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해야지. 네. 무조건 지금 한번 따라 해도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녹화 정도도 못 해놨다? 제 생각엔 들으나 마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먼저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대부분이. 10명 중에 8명은 한 번 들어봤자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 그리고 몰라. 어떻게 하는지. 음. 제가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숙제 검사 안 하는 미션을 내드릴 텐데요. 이 미션을 내드린 다음에 며칠 후에 와서 미션을 왜 안 했냐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난대. 숙제까지 기억이 안 난대.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하튼 그래서 꼭 녹화를 해주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예, 예, 이렇게 그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박용수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추후에 사업장 이전하게 되면 IP 변경이 가능한가요? IP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들어간 IP에 다른 사람이 접속을 똑같이 다른 셀러가 접속을 동시에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셀러가 여러 개의 IP를 쓰는 건 괜찮아요. 한 셀러가 여러 개의 IP를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한 여러 명의 셀러가 하나의 컴퓨터를 쓰거나 아니면 하나의 와이파이 망을 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내가 접속을 했을 때 그 와이파이 망에 다른 사람이 접속을 했다? 둘 다 아웃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컴퓨터 많이 쓰잖아요. 그땐 스타벅스 와이파이 망을 같이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럴 때 그 스타벅스에 앉아서 그런 분은 절대 없을 테지만 스타벅스에 누가 셀러 센트럴에 접속을 하고 셀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와이파이 망을 써서 셀러 센트럴에 내 걸로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가 아웃돼요. 뒤에 온 사람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거는 불법 행위라고 생각해서 다들 셀러 활동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아마존이 조금 우리나라 정서랑 안 맞는 게 뭐냐면 말을 처음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는 뭐 기업에서 뭔가 위반을 했거나 뭘 했거나 그래서 잘못되면 안내를 해주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런 경고라도 주고 그 다음에 자르는데 아마존은 거꾸로 해요. 자신들의 어떤 지침을 정해놓고 그 지침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그냥 먼저 액션부터 취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르고 메일로 당신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됐으니까 이제부터 못해요 하고 나중에 와요. 그게.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답변도 없어요. 그렇다고 답답해서 전화번호를 찾아봐봤자 저도 아직까지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그죠? 예, 아마존에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되게 조금은 답답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하튼 그래서 복잡해지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부터 지켜나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 그 신도성 교수님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만 설명을 드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아마존 셀링 교육 주요 미션 및 목표라고 할게요. 1번. 먼저 아마존 셀유어즈. 셀유어즈가 뭐냐면 아마존에 있는 제품을 얘기해요. 아마존에 있는 제품을 내가 판매하는 거. 셀유어즈 아이템 소싱 노하우 전수 실습. 두 번째, 아마존 뉴 리스팅 아이템 소싱 노하우 실습. 아마존에서 아이템을 소싱하는 방법은 뭐 분류를 해보자면 뭐 학문적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류를 해보자면
한 20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중고를 소싱해서 파는 방법, 온라인에서 소싱해서 파는 방법, RA, 리테일 소싱해서 파는 방법, PL,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내가 그 뭐죠? 리셀링 해가지고 판매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미국 자체에서 또는 알리바바에서 상품을 사입해서 아마존에 직공급하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 중고나라 같은 큰 대형 중고나라 시장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중고로만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법.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아이템 소싱하는 방법은. 이걸 다 가리키면 아마 제 생각엔 저희 학교로 들어오시면 돼요. 예, 제가 가리키는 게 그거니까. 4년 동안. 근데 그건 뭐 논외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알려드릴 거예요. 세 가지 정도만. 첫 번째가 아마존 세일러스 아이템 소싱 방법, 아마존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소싱하는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왜? 매출도 확인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수익까지도 예측할 수 있어요. 단 걸리는 게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열심히 소싱을 해야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뉴리스팅. 아마존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판매한 제품을 어떻게 그러면 그런 제품들을 골라서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찾아서 올릴까? 네, 요게 있는데, 요거는 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리셀링, 소싱 제품, 소싱 노하우.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리셀링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 예. 제품, 양산, 소싱, 노하우. 그러니까 내 제품. 이 브랜드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브랜드, 소싱, 노하우. 요거는 내 제품이 됐든 남의 제품이 됐든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또 첫 번째로는 남의 상품을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세 가지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과정에서. 요 세 가지만. 요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할 제품이, 내가 확정이 됐다. 그럼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 판매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판매자 등록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상계좌 등록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미국 아마존, 또 일본 아마존, 아마존의 이커머스는 각 나라마다 있는데 지금 어느 나라 들어가 있냐면 한 20여 개국에 들어가 있어요. 유럽 8개국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본, 호주, 인도, 어쩌고저쩌고, 동남아시아, 또, 어디지? 미국, 캐나다, 북미. 이렇게 해서 한 20군데 정도 지금 각 나라별로 이커머스가 있는데, 아마존 정책, 첫 번째 정책 중에 하나가 아마존에서 벌린 돈은 그 해당 국가의 그 달러면 달러, 그 금전으로 해가지고 그 해당 국가의 은행에만 계좌 이체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해당 국가의 은행. 해당 국가의 은행에 해당 국가의 화폐로 예, 지급이 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아마존 미국을 여러분들이 진출하려고 그러면 아마존 미국에서 판매된 제품의 판매 금액을 아마존으로부터 내가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그 수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아마존 미국일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은행 계좌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랑 같이 미국으로 날아가야 돼요, 지금. 예, 날아가서, 예, 은행 계좌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판매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는 웃기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가상계좌를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상계좌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서도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를 하는 것들이 두 번째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미션은 당연히 상품 등록 및 등록을 위한 준비예요. 예, 이 준비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는 카테고리 승인을 하는 신청을 하는 실습이 필요할 거고요. 카테고리 승인 신청은 예를 들면 이런 거 하실 분들은 다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뭘까요? 샐러드리. 가장 많이 파는 거. 우리나라 샐러드리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거.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셀러들이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 식품이에요, 식품. 식품. 네, 식품은 판매하려면 카테고리 승인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고요.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화장품도 필요했는데 화장품이 이제 없어졌어요. 카테고리 승인이. 있으면 다 등록 가능해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위생용품, 그 다음에 파인 주얼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패션 주얼리 같은 거, 이런 패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 없는데 예를 들면 금, 사파이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판매하려면 파인 주얼리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땡땡땡 몇 가지는 카테고리 승인을 하지 않으면 예, 아예 제품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 승인. 이건 뭐냐면 셀리오스 상품은 해당이 안 돼요. 셀리오스는 벌써 브랜드가 등록이 되어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을 나도 파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 승인이 필요 없는데 신규 상품으로 내가 제품을 아마존에 등록을 하겠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품 등록을 하겠다. 그럼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너 이 브랜드가 뭐야라고 아마존에서 물어봐요. 입력을 할 때, 제품 등록할 때. 근데 그 제품 등록할 때 그 브랜드를 입력했을 때 그 브랜드가 해당 브랜드가 한 번도 아마존에 등록이 되지 않았던 브랜드면 어떻게 된다? 에러 코드가 뜹니다. 에러 코드 5665가 떠요. 에러 코드가 떠요. 에러 코드가 뜨면서 뭐뭐뭐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 예, 자료를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브랜드 승인 신청 실습을 하고 신청을 위한 자료가 무엇인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카테고리 승인이라든가 브랜드 승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아마존의 아이템을 소싱하고 판매하겠다라는 걸 결정하기 전에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셀리오스로 물건을 팔겠다 그러면 브랜드 승인 신청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셀리오스가 아니고 난 신규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고 싶다? 10중 팔고 브랜드 승인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존에서 한 번도 안 판매된 상품을 판매하겠다 그러면. 그리고 더 나가서 만약에 내가 셀리오스를 한다 그래도 식품을 판매하고 싶다. 식품이 잘 팔린다 그러는데 나는 식품을 좀 팔고 싶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코파이 한번 쳐볼까요? 네, 초코파이. 초코파이. 자, 초코파이 보니까 와우, 와우. 음. 네, 지금 보이세요, 혹시? 자, 초코파이를 보니까, 초코파이는 얼마나 팔리나? 요 제품 보니까,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이따가 잘 팔리는 게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는 좀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이게 잘 팔려. 여하튼, 이게 나오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안 나오지? 좀 있으면 아마 매출까지 나올 거예요, 분석돼서. 내가 그래, 오리온 사장을 알고 있다? 그럼 난 저거 파는 게 최고인 거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걸 이제 셀리어스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오리온 사장을 알고 있어 저걸 팔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내가 뭘 해야 돼요? 식품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승인을 받아야 돼. 카테고리 승인 자료는 준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카테고리 승인은 뭐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무조건 그 카테고리가 한 번이라도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한 그런 카테고리의 제품이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브랜드 승인, 카테고리 승인 요거 다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네 번째 상품 등록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상품 등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FBA 상품 입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FBA, Fulfillment by Amazon, 아마존 물류 처분 서비스 센터에 여러분들의 제품을 보내야 되겠죠. 음, 보내야 되겠죠. 저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교수를 하면서도 아마존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마존을 부업으로 하겠다? 뭐 나쁘지 않아요. 전 부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부업으로 하려면 처음에는 주업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마존에서 웬만큼 성과를 내려면 하루에 4~5시간 이상씩 무조건 써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부업이라는 게 잘못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시간 날 때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나중에는 그게 업이 되게 만들어야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아마존. 아마존 처음에는 피똥 싸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나중에 점점 할 일이 적어져요. 아시겠죠? 어느 때까지 진짜 열심히 달려가야 되냐면 아이템을 웬만큼 수익이 발생될 때까지 찾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존 FBA에 물건을 보낼 때까지는 해서 그 물건이 한 바퀴 돌아서 내가 목표로 하는 순이익, 뭐 예를 들면 500만 원이 내 수익이다. 내 1000만 원이 한 달의 순이익이다. 그럼 그때까지는 진짜 바둥바둥거리고 뛰어야 돼요. 노력을 한 만큼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올라가는데 패시브 인컴 사업이에요. 디지털 노마드 사업들이 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 놀면 그 매출이 이어지는 거야, 그냥.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우물가에 봐보면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이게 펌프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누르면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꽉꽉 누르면. 근데 그거 처음에 마중물 넣고 처음에 빡빡빡빡 해야지 나오잖아, 물이. 근데 물 나온 다음에 서서히 해도 물이 잘 나오잖아. 그죠? 예. 아마존이 똑같아요. 처음에 천천히 하면 평생 가도 물 안 나와. 예. 평생 가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아마존 듣는 분들한테 꼭 제가 먼저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켜요. 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저희 대학에 들어오면 제가 아마존에 대해서 거의 뭐 한 학기에 6학점씩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도요, 이거를 공부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돼요. 제가 동아리까지 운영해도 1, 2년 지나야지 결과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맨날 얘기했어요. 제자분들한테도. 예. 되도록이면 이거 주업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과가 6개월 내에 절대 안 나옵니다. 전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하튼, 근데 그렇게 돼서 열심히 하면 매출이 오르는데,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놀면 매출이 유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 FBA 때문에. FBA 때문에. 뭐냐면 아마존은, 물건을, 뭐 온라인 쇼핑을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그 셀러의 하루 일과 뭐예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뭐 믿진 않지만 하여튼 누구를 위해서 하여튼 기도를 하고 그죠? 기도를 하고 오늘은 잘 되기를 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딱 열어보죠. 그죠? 뭘 열어봐?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열어보죠. 그죠? 그래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고 그죠? 주문이 좀 적게 들어오면 기분이 다운되고 그럴 수 있어요. 예,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 좋아. 그럼 그다음부터 뭐 하는 거야? 이제 패킹해야지. 싸야지. 그죠? 싸가지고 열심히 싸다 보면 또 점심 때 되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좀 많이 보내는 사람들은 우체부 아저씨가 오지만 많이 안 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내가 갖다 또 내야 돼. 우체국이나 물류회사에다 갖다 줘야 돼. 그 보냈어. 그걸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봐, 보내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밥 먹고. 또 아이템 소싱해. 또 아이템 소싱해. 그죠? 아이템 또 소싱하고 저녁엔 소싱한 것도 등록하고. 이거 쳇바퀴씩 돌아가야 돼. 근데 아마존은요. 제대로만 아이템을 고르면 첫 번째, 나만 팔 수 있어요. 잘 팔리면 나만 팔 수 있도록. 두 번째, 제대로 된 상품을 많이 정상 궤도에만 올려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무슨 관리만 하면 되냐면 재고 관리만 하면 돼요. FB에다 물건을 보내놓으면 누가 해요?
주문이 들어오면 아마존이 갖다 주고, 아마존이 확인하고, 그리고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존이 가서 받고, 아마존이 CS까지 처리하고. 그러니까 CS가 뭐예요? 주문 상담이라든가 고객 응대를 싹 다 아마존이 하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그쪽에 관여를 못하게 해요. 셀러는. 그래서 FBA 물건이 보낸 다음에 팔리면 그 판 사람, 사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셀러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 접촉하는 걸 싫어해, 아마존은. 고객과 접점을 갖는 거. FBA 보냈을 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하는 수수료가 FBA 수수료인데 그 FBA 수수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물리비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는 반품률이 높냐고요? 안 높아요. 예. 우리나라처럼 그 반품을 취미생활로 하는 민족은 드물어요. 예. 정말 드물어요. 우리 집사람도 보면 홈쇼핑, 시켜서 일단 써보고 안 좋으면 바꾸지 뭐. 이러고 시킨다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러면 이건 셀러들이 어떻게 살아요? 나쁜 사람들이야, 다 그런 사람들. 그죠?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예, 반품률 안 났습니다. 예, 절대 안 나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미국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쇼핑몰 중에 하나예요. 예.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더 재밌는 시간이 있어요, 진짜. 지금 빨리빨리 물건 몰려야 돼요. 예. 지금 진짜 대박이야, 대박. 예. 대목이에요, 대목. 어떻게 1,400원대가 돼요, 환율이, 그죠? 예. 그한 6개월 전인가, 한 6개월 아니야, 한 1년 전에는 1,200원 정도 했었는데, 1,200원짜리가 지금 1,400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예. 여하튼, 그래서 이 FBA 상품을 입고하는 것까지, 요거까지가 저희 쪽 이 강의, 7일짜리 강의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게 5번이 이제 물건을 FBA 보냈으면, 그렇죠. 키워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키워드 분석에는, 상세 페이지 최적화, 이건 이제 신규 상품이죠. 그리고 아마존 광고, 그 다음 아마존 프로모션, 그 다음 구글 광고, 뭐 이런 것들, 점점점. 이런 이제 키워드 분석 및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그 다음 할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일이 뭐예요? 키워드 분석 및 재고 관리. 그 다음이 뭐예요? 여섯 번째가 확장 전략이에요. 확장 전략. 아마존이 좋은 건 뭐냐? 20개국의 이커머스에 아마존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 미국만 여러분들이 성공을 시키면 나머지 나라에 확장을 시키는 건 20배로 확장을 시키는 건 순식간에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제조나 브랜드는 무조건 저는 아마존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남의 물건 떼어다 파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래서 뭐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엔 셀러 활동을 리셀링 활동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내 제품을 가지고 내 브랜드를 가지고 예, 장사를 아니죠. 그 이커머스 활동을 하셔야지만 되고 그렇게 한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아마존만이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드려요. 그만큼 고도화되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커머스가 없어요. 한마디로 대동해상이거나 아니면 제조사. 대신에 좀 리셀러한테 안 좋은 건 브랜드 우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 보면 브랜드 해먹어야지 안 되겠구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커머스가 또 아마존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내용까지. 5번하고 6번은 요건 없습니다. 요거는 교육 이외에 여러분이 셀프로 알아가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감히 얼굴에 철판을 까고 교육 담당자가 나는 여기까지만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아마존 코리아 매니저들하고 저도 가끔 만나는데요. 이런 교육도 하지 말래요.
어디까지만 하시면 되냐면 우리 보고 판매자 등록까지만 해주시면 끝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거기서부터 본인들이 살아남지 못할 셀러라면 어차피 많이 팔지 못할 셀러래요. 왜 그러냐? 아마존 판매자 등록을 하면 아마존 셀러 센트럴 내에 셀러 유니버시티라는 아주 기깔나게 잘 만들어 놓은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아마존 교육 시스템이. 여기는 거의 AI처럼 내가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면 답변까지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한마디로 1대1 마케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에서 어떤 대화를 못할 정도고 이렇게 떠먹여줘야지만 셀러 활동을 할 수 있는 셀러라면 그런 셀러들은 아마존 매니저가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마존 코리아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 쳐놓고 아마존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분은 없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100%다 녹화로 평생 보관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할 때 우리 이 교육생들이 그 하다 보면 뭐 서로 이렇게 그 뭐죠? 화면 공유도 하다 이렇게 되면 개인 정보도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유출만 되지 않으면 돼요. 유출되면 그건 전적으로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여튼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 그 셀러 센트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습을 통해서 점점 깨우쳐 나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번 그 7일 동안 예, 진행할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뭐 마음대로 물어보셔도 돼요. 어떤 거라도 중간중간에 있으신가요? 이게 주요 교육 내용. 자, 없으시면, 한 가지 그 전달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육기간 동안 실습을 하려면, 예, 말씀하십시오.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 준비할 사항, 내일 모레 가상계좌 등록 들어갈 거예요, 실습. 가상계좌 등록 실습을 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권, 6개월 유효기간 남아 있어야 함. 첫 번째 이거고요. 6개월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건이 있어야 돼요. 나 없는데요?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분들은 녹화를 해놔야죠. 녹화를 해놓고 나중에 여건이 준비가 되면 그때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 결정 안 되었는데 브랜딩 실습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랜딩 실습까지 가기 힘들죠. 7일 동안 여러분들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건 힘들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아이템을 찾는 건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걸 실습한다는 거지. 그 아이템을 예를 들면 나는 마이다스 강인데 내 마이다스 강 브랜드로 난 제뉴바이오라는 제 브랜드가 있어요. 제뉴바이오라는 그 브랜드를 내 제품에다 새겨와야지만 제품 등록이 되고 예, 소싱이 되는 건데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럼 나는 이러이러한 상품, 나는 홍삼 제품인데 이런 쪽으로 홍삼을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그럼 팔리겠구나.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소싱을 받아야 되는지는 갈 수 있어요. 자, 일단 가상계좌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 서류,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서류들은 여건이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게 해외 결제 가능한 신용 카드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체크 카드가 있어야 된다. 체크 카드도 무조건 해외 결제가 가능해야 돼요. 해외 결제 가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거 무조건 물어보셔야 됩니다. 카드사에.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인터내셔널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해외 결제가 안 되게 해놨어. 특히 인터넷 결제는.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막아놓을 수 있어요. 네,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는 비자, 마스터,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는
등등등, 뭐, 다 되는데, BC 카드는 절대 안 돼. 아시겠죠? BC 계열의 카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됩니다. 네. 또 BC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그래요. BC 가지고 있어도 마스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꼭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신용카드와, 신용카드와 여권의 소유자 이름이 무조건 아주 철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아시겠죠? 네, 예를 들면 제가 강계석인데 강이 여권에는 G로 시작하고 저 뭐야 신용카드에는 K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 부르는 대로 막 그냥 신용카드에서 만들기 때문에. 음. 이게 똑같아야 되고요. 여권에 여권의 이름이 띄어져 있으면 신용카드에 이름도 띄워져 있어야 함.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는 미들네임하고 그리고 라스트네임이 없어요. 라스트네임은 성이지. 미들네임하고 퍼스트네임이 없어요. 다 똑같이 퍼스트네임이에요. 우리는 이름이니까. 그죠? 개석이 퍼스트네임이란 말이에요. 제 이름 같은 경우. 근데 어떤 분들은 여권에 개자가 떨어져 있고 석자가 떨어져 있어. 개석. 난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 석. 그죠? 안 돼. 붙여야 돼. 개석. 그죠?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신용카드에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이름이. 성은 무조건 떨어져 있어요. 그쵸? 근데 이름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이거 확인해 보세요. 여권에. 여권에 내 이름하고 신용카드하고 똑같은지. 이게 다르면 안 돼. 다르면 근데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언제더라?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겠지.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그게 내일 모레까지 준비가 안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신용카드를 바꾸는 건 금방 바꿔요. 뭘 바꾸면 되냐면, 신용카드를 재발급이 아니라, 신용카드의 전자정보를 바꾸시면 돼요. 신용카드의 전자적인 정보. 그래서 신용카드사에 전화해서, 그, 뭐죠? 내 계정, 내 회원 계정에 영문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또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되게 많이 틀리시는 분 많아요. 아시겠죠? 신용카드의 청구지 주소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뭐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틀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신용카드를 이메일로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세서를. 이런 분들 아마존, 이 카드로 만약에 아마존 등록을 했다. 다 판매자 등록 안 돼요. 아시겠죠? 다 판매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것 때문에 판매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꼭 확인해 주십시오. 최회장 선생님께서 여권은 붙어 있는데 카드는 떨어져 있네요. 근데 이거는 재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승인받는 사람이 기분 좋으면 해줄 수도 있는데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웬만하면 바꾸는 게 좋죠.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요? 카드사에 전화해서 붙여달라 그러세요. 이름을. 전자적으로. 띄어쓰기 없애달라 그러세요. 음. 그리고는 뭘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요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계정에 잠깐만 들어가서 보면
음? 잠시만요. 좀 찾아봐 드릴게요. 음. 네. 이런 식으로 저희 카드 회사마다 카드 홀더 스테이트먼트라 그래요. 카드 소유 확인서를 영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영문으로. 이렇게 만든 서류들을 받아두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소지,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랑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살고 있는 주소지랑 똑같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뭐 개인정보라 많이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요런 카드홀더 스테이트먼트를 띄워봤을 때, 거기에 청구지 주소가 없는 카드다.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메일 주소가 돼 있으면. 그러면 그런 카드는 판매자 등록이 안 돼요. 무조건 살고 있는 집 주소가 나와 있는 그런 카드여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세요? 너무 빨리 가죠? 예, 할 게 많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톡창에, 채팅창에. 자, 다른 거 없으면 지금 3시 55분인데요. 3시 55분인데요. 4시 5분까지만 쉬었다가 이어서 마지막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요 셀리어스로 아이템을 어떻게 골라내는지, 그러니까 아마존에 아이템을 판매할 사람이 없는 분들은 아주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아주 열심히.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잠깐 쉴게요.